8주차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8주차 2교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만나려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립특성화시설의 특성에 맞는 역량을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특별히 조만간 건립되어서 인재를 뽑을 국립봉화산림생태체험수련원에 들어가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고, 특별히 숲 생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고 전문성을 함양하려면 이 사이트를 보아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이트를 보아라 라고 여러분에게 안내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은데, 여러분, 일반 청소년 수련시설뿐 아니라 국립청소년 수련시설도, 청소년 단체도 여러분이 청소년을 만나려는 멋진 준비를 할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방법과 또한 팀을 이루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준비하고 팀과 함께 준비를 하여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팀별 활동 기반을 마련하라 라는 말은 뭔가 하면 단순합니다. 우리 백석대 청소년학과의 특징인 전국에서 제일 많고 능력이 탁월하고 훈련이 잘 된 순모임에 적극 가입해달라는 것입니다. 순모임에 적극 가입하여서 특기 개발뿐 아니라 봉사 실습 그리고 장래 취업 정보의 통로를 확보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현장 친화적 사고 및 삶의 구조를 확보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는데, 현장 친화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학과는 필드 중심이에요. 현장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년 학을 이해를 할 때 현장을 80% 이상의 무게감을 두고 공부도 하고 장래를 설계해야 됩니다. 내 청소년학을 전공하면서 책상, 실내, 책, 개인 이런 관점에서만 머무르면 훌륭한 청소년 지도자가 되는데 명백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팀으로 나오십시오.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팀과 현장, 이 강조점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청소년 학과를 선택했고 청소년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면 잘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팀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일은 두렵거나 어색하다, 그래서 거북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현장과는 조금 괴리가 멀다. 현장과 괴리가 멀다는 말은 현장에 있는 청소년을 만나는 것이 두렵거나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서 지도하고 현장에서 떨어지는 과업이 두렵고 겁이 나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필드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에게 저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팀으로 나오시고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인도에서 아웃도어로 나오셔야 됩니다. 꼭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멋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멋져요. 청소년학을 선택했으니까요. 왜 그 많은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청소년학을 선택하셨습니까? 청소년학을 선택한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무언가 특별한 것다고 생각해요.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열망이 있는 그런 멋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장을 잘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할 때
성장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성장, 또 내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은 양적 성장이고 내적인 성장은 질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에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장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청소년 지도사는 제3의 성장이라는 성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제3의 성장이라는 개념을 오늘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제3의 성장의 길로 부디 나오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3의 성장은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성장입니다. 외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이 여러분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뚫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고 그 느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에너지를 발휘하는 성장을 제3의 성장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 맛있는 콜라를 담아왔습니다. 지금 강의한다고 목소리가 상당히 클클한데요. 목이 아픕니다. 들이키고 싶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안에 있는 콜라 무가 무수로 구성되어 있죠? 네, 복잡한 과학적인 언어가 나오는군요. 다 빼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와 뭐? 질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과 양이 어디에 갇혀져 있습니까? 유리컵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유리컵 안에 갇혀져 있는 이 시원한 콜라, 거품이 있는 콜라, 탁 쏘는 콜라가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질과 양 안에 컵 안에 갇혀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양과 질, 시원한 콜라가 나에게 이렇게 마시워져서 느껴지기를, 즉 질과 양으로 구성된 이 위대한 콜라가 위대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느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외적인, 내적인 성장을 잘 하셨어요. 이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속에 갇혀져 있는, 두려움 속에 갇혀져 있는, 나만의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인도에 갇혀져 있는 나의 성장을 끌어내십시오. 끌어내면 제3의 성장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작용으로서의 성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용으로의 성장은 외적인 상황, 필드와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준비된 그 모습을 제3의 성장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끌고 나와서, 뚫고 나와서 작용하는 것은 바로 팀별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현장의 영향력을 직접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3의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현장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긴장, 떨림,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이겨내지 못하는 약한 존재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제 뚫고 나오십시오.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뚫고 나오셔서 현장과 상호작용을 하는 제3의 성장을 이루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학과에서 존재하는 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3의 성장, 이 개념을 가슴속에 새기고 혼자 있는 시간, 현장을 두려워해서 피해 있는 시간, 그 현 시점을 떠나서 팀과 현장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마침 저에게 올해 졸업하고 취업한 한 선배가 보내준 동영상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3학번 문종찬 선배, 재청소년 활동을 열심히 들은 선배인데요. 원래 천안 아산에 있는 교육문화센터의 수련관이죠. 취업한 선배입니다. 이 선배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겠다 해서 동영상을 녹음을 해서 보냈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졸업하면 끝이 아닌가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고 고맙잖아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자기가 겪은 좋은 경험들, 또 현장에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 싶다고 동영상 7분을 녹음해서 나에게 전달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큰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1학년들 중심이라고 했더니 신입생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제 강의를 듣는 2학년, 3학년, 4학년들은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1학년들 중심으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비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저는 백석대학교 13학번 문종찬입니다. 저 역시 백석대학교 청소년학을 전공하였고요. 올해 2020년도 2월에 졸업을 해서 현재 아산시에 있는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청소년 지도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궁금할 텐데요.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그리고 졸업생으로서 이제 새내기인 예비 청소년 지도사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우면 좋고 어떤 활동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떤 활동으로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감이 많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두 가지는 바로 교내 활동과 대외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 같은 부분에는 이미 온라인 강의에서도 여러 설명을 들었겠지만 서포터즈 활동, 전공 임원 활동, 그리고 소모임 활동이 있습니다. 저는 서포터즈 활동이나 전공 임원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소모임 활동을 주로 하였는데, 제가 야외활동 소모임 OA와 창작댄스 소모임 위드와이, 그리고 밴드 소모임 YB를 하였는데요. 여러분들 나 밴드 할 줄 모르는데, 악기 다룰 줄 모르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그래도 할 수 있나? 해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소모임은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못한다고, 자신이 없다고 도전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야외활동 소모임 OA 같은 경우에서 같은 학우들과 야외활동에 대한 오리엔티어링이나 아니면 캠프와 관련된 역량을 키워서 실제로 청소년 활동 현장에 나가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캠핑할 때 텐트 치는 법이나 응급구조에 관련된 것들을 실제로 활동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역량들에 대해서 다양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역시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은 꼭 소모임 활동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했던 교내 활동은 이런 소모임 활동이 있고요. 대외 활동으로 대해서는 저는 자원봉사 활동과 기관 서포터즈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졸업할 때 기준으로 한 204시간 정도 채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저 말고 다른 친구들 보면은 1년 만에 200시간을 채운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저 정도 해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있고 뭔가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은 보조지도사로서, 예비 청소년 지도사로서 도전해보길 바래요. 왜냐면 청소년 활동 현장에 나가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경험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로서 키워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나 그런 기획 같은 이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되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으세요. 또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청소년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실제로 제가 위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나갔을 때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청소년들이 왜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니? 이러면서 많은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친구가 태도가 많이 변해 있어요. 선생님,
이거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이 친구가 변화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이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느껴지고, 또 얼마나 이게 청소년들에게 큰 변화를 끼치는 직업인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자원봉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꼭 키워야 되는 능력 중 하나가 프로그램 기획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기획 역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에 서포터즈 활동이 있다는 걸 이제 조사를 조금 해서 물레 청소년 센터에 대학생 기획단이 있는 것, 대학생 기획단이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학생 기획단에서 이제 단원들이랑 직접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로 그걸 운영까지 했었어요. 1년 동안 3번의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저희끼리 이제 피드백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것들이 아쉬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청소년 지도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아직 새내기인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먼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활동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느낌을 받는지가 달라질 거예요. 실제로 청소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지도하면서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 경우에도 청소년 지도사한테 상처받아서 등 돌린 이제 청소년들도 몇몇 경우를 봤고 청소년기에 이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청소년에 대한 이제 자신의 마음가짐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나에게 청소년이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이고 내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되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영상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것 말고 이제 전공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대외활동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또 전공 측이나 아니면 교수님들께서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나중에 활동 현장이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한번 만나 뵙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인데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